반갑습니다. 강승입니다. 자, 수능 완성 윤리 48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서양 윤리를 세 번째로 공부해보는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맥락을 잘 갖고 오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지문 하나하나에서 그 단서들을 찾아내는 예리한 눈도 있어야 되겠지만, 문제를 이런 구도로 만드는구나. 서양 윤리 전반을 두고 볼 수 있는 넓은 눈도 여러분들이 갖추시는 것이 1등급 만점으로 가는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그 부분을 갖고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서양윤리 세 번째 시간에는 선생님이 어떠한 파트를 문제로 만들 건지, 자, 넓은 눈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내가 조금 더 보완할 부분 뭔지 스스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양윤리 세 번째 시간 맞죠? 현대 사상으로 들어옵니다. 현대 윤리 사상으로 들어왔을 때는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철학 빼놓을 수 없겠죠? 쇼펜하우어. 요렇게 표기할게요. 쇼펜하우어. 그리고 두 번째, 실존주의 들어갑니다. 실존주의에서는 키르케고르와 샤르트르 등장합니다. 그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생명 존중 사상이라고 해서 슈바이처 혹은 간디 나오는데요. 주로 잘 등장한 사람은 슈바이처죠. 자, 요 사이에서 구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요, 워낙에 단독 주제로 잘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대표 명제 뭐죠? 생애의 맹목적 의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고 꼭 필요하다라고 파악을 하는데, 맹목적 의지라고 표현한 쇼펜하우어의 맥락과 의도가 무엇이며, 그래서 그 의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지 그 사람의 해결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잘 나왔었고요. 그리고 실존주의 같은 경우에는 실존주의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맥락을 잘 알아두시면 되는 것과, 키르케고르가 유신론적인 실존주의, 샤르트르가 무신론적 실존주의였는데요. 신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른 신을 얘기하는 철학자와 엮어서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생명 외경 사상 슈바이처 같은 경우에는요, 단독으로도 출제가 가능하죠. 그럼 여기에서 맥락을 하나 딱 두고 네 번째, 실용주의. 좋은 듀이죠. 듀이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 경험론의 맨 마지막 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그 계보 내에서 이해를 해 두시면 상대주의적 윤리설, 경험론적 윤리설의 맥락 내에서 듀이를 잘 풀어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러한 현대 사상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서양 철학이 굉장히 관념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을 중시하는 학파들, 혹은 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그것들이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쟁을 낳게 되고 또는 과학 기술 문명의 인간이 소외되는 문제 등을 낳게 되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성적 시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어요. 현대 사상을 보는 넓은 눈과 또 각각의 특성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오늘 세계 윤리도 소화를 해야 되긴 해요. 세계 윤리에는 싱어와 퀸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들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 교재에 나왔었던 문제들 몇 문제만 추려서 복습해 보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이 나머지 사람들 한번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내가 뭘 보완해야 되는지 파악되셨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실력 업그레이드에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죠. 1번 문제에서 발문은 전혀 단서 안 줬어요. 다음 사상가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작합니다. 갑번. 의지는 삶을 욕망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집착하는 맹목적인 것이다. 생애의 맹목적 의지. 누군지 답 나왔죠? 더 가요. 따라서 맹목적 의지에 휘둘리는 인간의 삶 역시 맹목적이며 따라서 고통스럽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염세주의.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은 목적이 없고 무의미한 쾌락 추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또 나오네요. 의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삶의 고통을 덜어내는 길이다. 금욕주의. 그러니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욕망이에요. 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따라 나오는 욕망이요.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생은 비관적, 부정적으로 파악이 되지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예술과 종교에 심취해야 한다. 왜 예술과 종교가 나오는지에 관해서는 선생님이 수능 완성 쇼펜하우어 본 강의 얘기할 때 수능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정도 조합이라면 쇼펜하우어 명확해졌죠? 을번 가겠습니다. 을. 의지는 지성처럼 사유의 한 양태에 지나지 않는다. 사유의 한 양태. 양태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선생님 본 강의에서 설명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의지 작용은 각기 그것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규정될 때에만 존재할 수 있고 작용을 하도록 규정될 수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인가? 다른 원인에 의해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의지와 지성이 신의 본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계는 운동, 정지, 모든 자연적인 사물들이 신의 본성에 갖고 있는 관계와 같다.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존재가 있고 그 신의 존재가 모든 자연물들, 사물들에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에 다른 양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범신론으로 가게 되고요. 그런 신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규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굴까요? 이 사람은 스피노자죠. 됐죠? 쇼펜하우어와 스피노자의 조합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 조합을 만들 때는요, 보시면 다시 앞으로 가보면은요, 갑과 을에게서 의지라고 하는 공통 주제로 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문제 하나를 낼게요. 쇼펜하우어가 보는 의지랑 스피노자가 보는 의지랑 어떤 의미일까? 쇼펜하우어는 생을 맹목적으로 이끄는 고통스러운 요소가 바로 의지고, 그래서 그걸 참으라고 말할 것이고요.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게 의지를 발휘해서 운명을 개척하는 삶과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성적 관조를 통해 파악해서 순응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겠죠. 자, 요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옳은 것은 무엇인가? 선생님이 준비한 선택지 보실까요? 4가지 만들었는데요. 갑은 의지를 발휘하는 주체적인 선택이 삶의 본질이라고 본다라고 했어요. 자,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자유롭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삶, 요 정도의 맥락은 실존주의에서 잘 쓸 수 있는 맥락이죠.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와 욕망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금욕하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억은 앞, 뒤 모두 쇼펜하우어에겐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니은번, 을은 의지를 발휘하여 운명을 개척할 것을 주장한다. 을도 역시나 의지를 발휘해서 운명을 개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적 관조를 통해 그 법칙을 알아내서 순응하는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볼 겁니다. 디귿번, 갑과 을은 이성적 사유에 의한 합리성을 추구한다. 스피노자는 대표적인 합리론자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맞을 수 있습니다만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까 말했듯이 현대 철학이 등장하는 앞부분에 교과서 서술에 아예 이렇게 나와 있죠. 이성적이고 관념적이고 합리론적인 것보다는 생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낼 수 있는 것은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갑을 여기에 넣을 순 없어요. 리을번, 그래서 을은 갑에 비해서
감정과 의지를 중시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이 부분 보시면 어때요? 을은 이 부분 틀렸어요. 갑은 을에 비해 감정과 의지를 중시한다.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피노자였잖아요. 스피노자는 이성적 사유를 중시하지만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는 감정과 의지를 더욱더 중시하면서 생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본다. 세 가지 모두 다 틀린 요소 갖고 있고요. 리을만 맞죠? 선생님이 올려드린 자료에는 제대로 돼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의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리론과 생철학이라고 하는 영 다른 두 사람을 엮었지만 이렇게도 문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다각도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공부해 보셨으면 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나 발문에서 단서 안 주고 있고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두 지문에서 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풀어가게끔 재구성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본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인간의 본질도 이미 정해져 있을 수 있겠으나 신이 없기 때문에 무신론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이 선행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다 더 유출해가면 본질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뭐가? 실존이 앞선다겠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라고 얘기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더 갈게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바로 그것일 뿐만 아니라 실존으로 비약한 후에 자기 자신이 바라는 그대로의 것을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자신을 만든다. 그래서 본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존하고 그 후에 내가 나의 본질에 대해서 선택하는 자유를 발휘하는, 그래서 오히려 책임이 있는 존재다 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실존주의자는 갑은 샤르트르. 됐죠? 을로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신이 역할을 이미 부여했대요. 그걸 충실히 이행하래요. 또한 몸에 관련된 것들은 꼭 필요한 만큼만 취해라. 그리고 겉모습에 신경 쓰지 말고 사치스러운 것들과도 단절해라. 이것을 기억해라. 네가 하는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남 탓하지 말아라. 외부적인 조건, 외부 사람에 대해서 탓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네 생각을 바꿔라. 네 생각을 바꿔서 이성을 발휘해서 로고스의 법칙, 신의 법칙을 파악하고 그것에 순응하는 삶이 너에게 아파테이아를 테이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을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스토아 학파입니다. 자, 그럼 다음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샤르트르와 스토아 학파를 갑을로 잡았을 때 기억번 가볼까요? 갑은 을에 비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자신을 형성해 나가라고 할 것이다. 선생님 선택지를 좀 쓰다 보니까 더 짧게 만들고 싶었는데 길어지긴 했지만요. 자유의지 발휘하라고 을에 비해서 얘기할 것이다. 어때요? 갑 같은 경우에는 신이 존재한다면 나의 본질을 이미 규명을 해줬을 거예요. 그걸 따라서 살면 되겠죠. 하지만 신이 존재하지 않고 때문에 나의 본질을 따로 정해져 있거나 규명한 채로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존한 다음에 내가 나의 본질을 선택, 자유, 그것을 책임지는 존재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갑에게 있어서 인간의 자유 혹은 자유의지라는 맥락은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을은요, 스토아파에서는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스토아파랑 비슷한 맥락으로 결정되어 있는 이 세 개의 법칙에 순응함으로써 아파테이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봐요. 때문에 내 외부적인 조건을 바꾸려고 하거나 탓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큰 의미가 없어요. 을에게서는. 따라서 기억번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니은으로 갈게요. 니은 보시면 갑과 을은
합리적인 추론과 이성적인 관조를 통해 삶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할 것이다. 이성적인 관조, 그러니까 이성적인 관조, 스피노자한테 여러분들 많이 나온다라고 이제 우선 알고 있지만, 이성을 발휘해서 이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해라. 이성을 발휘해라. 라는 맥락은 서양 철학자들에서 많은 부분에 쓸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가백에서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그렇죠? 을 같은 경우가 이성을 중시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맥락은 찾을 수 있고요. 니은번은 조합이 맞지 않고요. 디귿번 갈게요. 가백의 을이 신 앞에 홀로 나아가 그를 대면함으로써 참다운 실존을 회복하라고 말할 것이다. 실존주의긴 한데요. 신 앞에선 단독자를 얘기하는 사람 누구죠? 키르케고르예요. 이 오답지는 왜 썼는지 아시겠죠? 샤르트르 얘기할 때 키르케고르에 관한 선택지는 꼭 하나씩 써줘요.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줄 알지만 얘가 꼭 나온다 정도는 아시면서 넘어갑시다. 자, 그럼 리을 선택지 갈게요. 갑에 비해 을은 정념을 극복하고 우주적 인과관계와 자연법칙에 대한 인식을 강조할 것이다. 정념을 극복하라. 이게 바로 아파테이아 상태로 가는 것이고요. 우주적인 인과관계가 신의 법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죠. 그 자연법칙을 이성을 발휘해서 인식해라. 그래서 수능해라. 그게 네가 아파테이아 유지할 방법이다. 리을번도 맞겠네요. 그래서 뭐 갑에 비해 을은이라는 표현이 굳이 여기서 큰 의미는 없다는 걸 알지만 우선 이렇게 엮어본다면 의지라는 것이 의미 있지만 의미 없다는 거. 그 신의 법칙을 파악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의미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의미 없어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역과 리을로 정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복습이 좀 잘 되셨나요? 자, 그러면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사상가들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갑번 철학과 신학은 모두 신에 대해서 말한다. 신의 존재나 영혼의 불멸성 등은 철학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다. 요것이 지금 이 얘기를 보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성적인 철학적인 어떤 증거를 들겠다. 증명을 해 보이겠다.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삼위일체 부활 최후의 심판과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철학의 몫이 아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가 맞아요. 신학자로서 요런 것을 접근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우선 요 이성적 증명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단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거고요. 1번 굉장히 짧긴 한데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실존하는 주체여야 된다. 키르케고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둘 다 신을 얘기해요. 신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신도 이 사람은 유신론적인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신 될 수 있거든요. 자, 이 두 사람에게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의 조합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갑은 신을 유일한 실체이며 조화로운 자연이라고 생각했다. 이 표현 누구에게서 가장 자주 나와요? 유일한 실체. 실체가 신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어요. 범신론으로 가요. 그래서 그것들은 신의 양태에 불과하다. 누구예요? 스피노자. 조화로운 자연이라고 생각했다. 스피노자. 니은번. 갑은 최고선의 실현을 위해서 이들이 생각하는 최고선이 있겠죠. 그걸 위해서 절대자에게 귀의하라고 했다. 종교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니은번. 맞죠? 디귿번. 을은 참된 실존을 위해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했다. 실존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 그것을 바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키르케고르의 입장에서 보자면 구체적이고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진리 속에서 오히려 인간 개개인들의 삶의 실존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철학이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 여기에서 인간의 실존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의 문제의식이니까. 그래서 디귿번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리을번으로 가겠습니다. 을은 불안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자 주체적인 결단을 강조했다. 주체적 결단 얘기한다면 실존주의 맥락에서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답이 지금 리을번 맞았죠? 주장으로 옳은 것은 리을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틀렸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도 정답이 하나예요.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아퀴나스와 키르케고르 조합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이 지문은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 사람의 지문 치고는 조금 새로운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된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대비는 해 놓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론의 맨 끝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거 잊지 않으시면 되거든요. 다음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인간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고 주장했다. 그 환경 속에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까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유기체라는 표현 때문에 다른 학파와 연결해서 생각하기가 쉬우신데, 중요한 부분은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그 상황, 인간이 이 속에 있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변화한다. 상황과 환경이 변화하면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윤리 도덕의 문제도 변화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관념이나 진리가 이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봤다.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면 얘는 진료 소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진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즉, 환경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단으로서 실용적인지 유용적인지 이걸 따져보는 거죠. 이게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항상 변화하고 있고요. 뭐 진보주의적인 세계관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 말 자체 여러분들 지적하실 필요는 없고요. 항상 변화한다. 진리도 그렇다. 진리도 고정불변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동주면 이거.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유용적인 감각적 경험의 결과의 맥락에서 가치 판단하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요, 존 듀이의 도구적 실용주의, 수단, 도구적 실용주의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존 듀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선택지 찾아보겠습니다. 도덕과 지식과 가치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가변적이다. 상대주의적인 진리관. 기억번 맞아요. 니은번, 목적 달성을 위한 규칙과 수단은 미리 정해진 거다. 미리 정해진 것이다 라는 말과 기억번에서의 서술 완전 다르죠? 틀리다는 거 알 수 있고, 디귿번, 종교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더라도 진리일 수 없다. 지금 이 말을 보면, 아, 뭔가 이 사람은 진리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도 혹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는 종교라면 진리가 되고요. 진리로서 받아들이고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종교라면 우리는 진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실용성과 유용성을 강조하는 거죠. 디귿번 틀렸습니다. 리을번, 현실의 개선 여부가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 현실의 개선 여부라는 실용 유용성의 결과를 중시하는 거니까 리을번도 맞죠? 옳은 것은 기억, 리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 듀이에서 절대 잊지 말 것은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의 맥락, 그리고 경험적이고 결과론의 맥락에 있다라는 거, 요걸 잊지 않으시면 문제 푸는데 많이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까지 풀어봤어요. 우리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5번. 다음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을병 3사람이나 넣었는데요. 여러분들 다 풀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갑을 보시니까 가장 하등한 존재로서의 아메바나 가장 고등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동일한 힘의 의지에 의해 활동한다. 인간의 행위를 낳는 맹목적인 의지는 식물을 성장시키는 것과 동일하다. 자, 단서 찾아볼게요. 맹목적 의지, 생애의 맹목적 의지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것에 의해서 활동하는 인간들은 그 의지, 욕구, 욕망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금욕하라고 말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혼자 쓰실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노란색으로 가면은요. 아메바든 인간이든 식물이든 그 의지에 의해서 의지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와 충족되지 않는 의지와의 그런 고통, 의지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 사람은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고통을 겪는 존재들, 의지와 욕구로 인해 고통받는 존재들. 이거를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하자면 뭐랄까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 생명체들은 다 요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연민을 가질 수 있어요. 연민. 아, 너도 내가 가진 그런 욕구 때문에 힘든 것처럼 너도 그런 욕구 때문에 힘이 들겠구나라는 연민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옆으로 잠깐 가보면요. 이 문제 본격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생명체나 동물 혹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을 우월하게 보지도 않고 자연을 정복하려고 보지도 않고요. 이러한 것들과 오히려 연민의 감정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을 공유하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불가사상에서 보는 자비의 윤리와 가치 그리고 뭐 혹은 세계 윤리 혹은 슈바이처의 생명 외경 여기 하나하나씩 들어간 맥락은 다 달라요. 자비에서 얘기할 때 어느 대상까지, 세계윤리에서 얘기할 때 어느 대상까지 이런 건 있지만 어떤 점에서 기존의 서구적인 자연관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과는 또 다른 시각의 맥락에서 쇼펜하우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좋겠어요. 요 맥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 좀 심화된 주제로 설명드리고요. 이제 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을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을 같은 경우에는 지식은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이기 위한 도구다. 유용성, 실용성, 도구적 다 나왔어요. 도구란 시대가 변할수록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므로 아까 나왔죠? 상대주의, 진보주의적인 세계관, 진리관에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 또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진리 판단의 기준은 실제적 유용성에 있다. 도구적 실용주의 얘기하는 존 듀이라는 거 아실 거고요. 지금 워낙에 다 중요한 키워드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선생님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병. 만일 인간이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참으로 깊이 생각한다면 생명의 신비. 그리고 이 세계에 가득한 생명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 생각이 미친다면 자신의 생명과 주위의 생명에 대해서 경외를 바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생명에 대한 경외, 외경을 얘기하는 사람은 슈바이처. 이렇게 보니까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쇼펜하우어와 슈바이처가 어느 정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가불병에 대해서 선생님 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다음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다시 말하자면 가불병에 대한 서술로 옳은 걸 찾아보라입니다.
갑은 맹목적 의지를 얘기했죠. 그런데 걔를 이렇게 발휘하라고 말해요? 아니죠. 금욕이죠. 역동적으로 살아갈 것을 주장한다. 사실 이 사람이 생각한 생명체의 생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역동적이야. 그래서 합리성 이성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본질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 의지를 발휘하라고 말하진 않아요. 금욕. 을은 소피스트나 공리주의적 사고방식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왜죠? 경험을 중시하죠. 경험의 결과를 중시하죠. 또 상대적인 윤리설의 입장에 있죠. 2번은 맞습니다. 3번, 병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명 외경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인간이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본다. 이 부분 어때요? 그 사소한 생명체조차도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모기와 내가 같이 살아갈지언정 모기를 죽이기 위해서 약을 쓰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이 관리자다, 인간이 주인 되는 역할,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생명 외경 사상에는 맞지 않아요. 4번 가겠습니다. 갑과 을. 합리주의적 철학의 전통을 계승해서 현대사회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했다. 두 사람 다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 노선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쇼펜하우어 경험론이라고 넣지는 않지만 합리, 이성, 관념으로는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틀렸고요. 5번. 을과 병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것 을에게는 맞겠는데요.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했느냐? 슈바이처 같은 경우에는 요것의 유용성을 얘기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생명체들이 겪게 되는 다른 위험 같은 것을 염려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것을 강조하는 입장에 있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옳은 것 2번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철학에다가 이들이 또 세계 윤리와 같은 새로운 자연관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까지 적용해서 문제를 구성해 본 거예요. 5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그럼 이제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다음 사상가들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이 있는데요. 생명의 목적은 완전성이 아니라 완성, 성숙, 세력의 영속성의 과정이다. 여러분들 완전성이라면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결정되어져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과정의 맥락은 변화의 맥락입니다. 악한 사람이란 비록 지금까지는 아무리 착했더라도 현재 타락하고 있는 자, 곧 점점 덜 착해지고 있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은 비록 지금까지 아무리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더라도 점점 더 착해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갑도 우리 교재에는 나왔지만 여러분들 눈에 이 사람치고는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에요. 중요한 맥락은 이 변화의 맥락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목적도 착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이 맥락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럼 변화한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어떤 맥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상대주의적인 윤리설로, 진리관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 현대라는 맥락을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현대 사상가들, 우리 교재에 나오는 현대 사상가들 중에 상대주의적 윤리설 얘기하고 있는 존 듀이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1번, 생명을 유지, 증진, 고양시키는 게 선이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 또한 살려고 애쓴다는 것을 자기 안에서 경험한다. 그 모기조차도. 따라서 생명에 해를 끼치며 억압하고 파괴하는 건 악이다. 선과 악의 기준을 생명을 북돋는 것 혹은 그렇지 않은 것에 두고 있어요. 왜? 생명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 외경 사상이기 때문에 이건 유명한 지문이죠. 슈바이처. 옳은 건 골라보겠습니다. 갑은 인간의 경험적인 결과와 유용성을 강조한다. 존 듀의 도구적 실용주의. 맞죠?
을은 자연의 주인으로서 인간이 생명체를 배려해야 한다고 본다. 인간이 생명체를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겠지만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기 때문이 아니죠. 을번은 이 부분에서 틀렸어요. 디귿번. 갑과 을은 관념적인 사유와 철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때요? 경험론의 입장이 있죠.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관념 사유 아니고요. 슈바이처 역시도 현대 철학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반대 의견을 갖고 그것으로 뭐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겠죠. 리을 가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도구적 유용성의 가치를 고려하고자 한다. 생명 외경 사상가에게 도구적 유용성을 갖다 놓으면 상당히 위험하죠. 옳은 것은 그래서 맞는 거 디귿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6번에서도 지금 아까 기역번도 맞았었죠? 기역, 디귿 두 가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문제 풀어봤는데요. 지금 이 문제들 속에서 선생님이 후반 쪽으로 가니까 생명을 보는, 자연을 보는 시각까지 연결시켜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었던 서양 철학의 현대 파트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워낙 단독으로 많이 나와서 좀 예외를 두고 본다고 했을 때도 각 서양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냥 대표적인 명제 있어요. 짧은 한 문장. 그것들을 찾아서 각각의 사상가들을 물어볼 수 있는 효율적인 한 문제를 만드는 경향이 좀 눈에 띄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드릴 문제 같은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경향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대비를 해보자는 거예요.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순서도죠. 형식 좋아요. 거기에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 나다, 세 사람을 여러분들이 한 문제에서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효율적이면서도 문제 형식도 좋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문제. 그림의 가나 다에 들어갈 옳은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3점으로 물어보고 있는데요. 봐요. 현대 서양 윤리 사상가를 탐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앞부분의 서술이 어때요? 관념적인 철학에 반대하는. 그래서 현대 서양 윤리 사상가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관념적인 철학에 반대하는 이성 중시, 관념 중시 철학에 대한 반대의식을 갖고 있고요.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이 소외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기타 등등. 자, 그랬을 때 가번은 도덕도 성장하고 변화한다. 성장, 변화 생각나시죠? 현대 서양 철학 중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진리관과 도덕관을 강조하는 사람 누구요? 존 듀이의 상대론적 윤리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문제 푸실 때 존 듀이에서 왜 자꾸 그 단서를 찾아서 보여주려고 하는가, 항상 요 정도를 꼭 강조하거든요. 존 듀이에서. 나번 세계의 본질은 비합리적인 의지다. 비합리적 의지, 다시 말하면 맹목적 의지예요. 나번 누구야 그러면? 쇼펜하우어. 생애의 맹목적 의지. 이렇게. 그럼 다번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짧고 굵다. 누가 얘기한 거야? 샤르트르. 각각의 듀이, 쇼펜하우어, 샤르트르만 연결해주면 돼요. 세 사람 다 알아야 돼요. 선택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번.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강조하는가? 주체, 선택, 결단. 책임은 실존주의죠. 따라서 샤르트르, 다번을 엮어줘야 되겠고요. 니은번, 과학 문명은 비인간화의 원인인가? 라고 했을 때 현대 철학에서 많은 부분 고민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의 정답으로 찾아 들어가는 데는 안 나와요. 우선 디귿번을 볼게요. 유용성이 진리 판단의 근거인가? 유용성이라고 하는 결과를 중시하는 것은 실용주의, 존 듀이의 입장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가번의 짝이 나와요. 여러분들 선택지에서 리을번,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는가?
쇼펜하우어 비합리적 의지, 맹목적 의지를 금욕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4번 쇼펜하우어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니은 선택지도 아까운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요. 과학문명, 그리고 비인간화,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생각한다거나 혹은 뭐 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한다거나 라고 하는 것들은 현대 철학의 범주 내에서 분명히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1, 2, 3, 4, 5 선택지는 안 보여드렸잖아요. 그 짝에는 지금 니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타, 디귿의 가, 리을의 나를 연결시켜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7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 오늘까지 서양윤리를 여러분들이 모두 마무리를 지으셨는데요. 지금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고대 서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중세까지 한 파트 갔고요. 그리고 근대로 갔고 마지막으로 현대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파트 중에서 어느 부분이 어려우세요?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직접 만나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현대에서 많은 사람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감이 잘 안 온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워낙에 뭐 칸트, 헤겔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첫 번째 얘기했었던 그 고대, 중세 파트에서는 스토아파 같은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서양 철학 얘기하면서 수업을 풀어갔었던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이론에 관해서는 얘기를 다 했었으니까요. 실제적인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출제 가능한 문제 구도를 알려드리고 그 구도 내에서 어떻게 단서 찾아서 정답으로 접근하는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목표가 명확한 방법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소화를 하신다면 조금 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 2시간이 남았어요. 남은 2시간 속에서는 사회사상 문제 있죠. 자, 요거 아직 못 건드리겠다는 친구들은 다음 시간 꼭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윤리까지 완전 정복해서 만점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남은 2시간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서양윤리까지 마쳤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 사회사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